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수능 개념 퍼펙트 경제 문제 풀이. 자, 이제 10강입니다. 자, 10강이고요. 이제 우리 6단원 문제가 끝나는데 10강에서는 특히 여러분들이 뭐 반복되는 유형 문제 빼고 좀 뒤에 있는 문제도 좀 약간 주의 깊게 살펴볼 유형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일단 여러분 같이 풀 문제는 74번 문제입니다. 요거 선생님이 수능 개념 수업에서 문제 푸는 법 알려드렸던 속성법대로 한번 같이 풀 수 있는가 확인만 하면 돼. 자, 표는 XJ 시장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조사한 자료의 일부고요. XJ는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른다고 그랬지? 자, 그럼 여러분 봐봐. 20원일 땐 초과 수요, 30원일 때 초과 수요, 40원일 때 초과 공급, 50원 초과 공급. 그러면 일단 우리가 수요 공급표가 나오면 1번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이 시장 균형. 2번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초과 수요에서 초과 공급으로 넘어갈 때, 그럼 30에서 40으로 넘어갈 때가 시장 그 사이에 시장 균형 가격이 존재해서, 자, 균형 가격은 30원과 40원 사이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 어떻게 구합니까? 연습했잖아. 자, 30원에서 40원 사이에 시장 균형이 존재하고, 균형 거래량은 가장 큰 놈 지우고 가장 작은 놈 지우면 100개에서 110개 사이. 끝.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자, 연습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로만 확인하면 자, 특별히 어려울 거 없을 거고요. 자, 75번, 76번, 77번 다 평이한 문제들이고 앞에 나왔던 유형을 약간씩 변형한 정도라 이 세 가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78번 문제 볼게요. 자, 이런 문제 잘 봐야지. 자, 가와 나는 각각 서로 다른 두 재화의 시장 상황이다. 옳은 거. 일단 가부터 보면, 자, 가 수요 곡선은 A와 C를 통과하는 직선. 잘 봐. 그럼 수요 곡선은 A와 C를 통과하는 직선. 자, 가에서는 A와 C를 통과하는 직선이니까, 자, 가에서는 수요가 요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공급은 공급 법칙을 따르니까 우상향하는 거죠. 그런데 B점에서 시장 균형. 그럼 공급 곡선은 우상향해서, 자, B점에서 시장 균형. 그럼 이거는 가의 상황이고, 자, 나의 상황을 보면, 자, 수요는 수요 법칙을 따르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B점과 D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다. 우리 똑같네? 아니구나. 이번에는, 자, 나는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공급 곡선은 B점과 D점을 통과하는 직선이고, 나에서 공급 곡선은 자, B점과 D점을 통과하는 직선이고, 그 다음에 D점에서 시장 균형이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지나는 거지. 되니? 자, 그리고 다시 이게 가의 상황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노란색으로 나온 게 나의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 가에서 균형은 B고 나에서 균형은 D다. 되죠? 그럼 기억에, 자, 가에서 공급자 수가 증가하면 잘 봐. 자, 가에서 우상향하는 공급, 그 다음에 수요가 이렇게 있잖아. 이거 수요 법칙 성립이 안 돼. 근데 공급이 증가하면 가에서는 공급이 거기 나왔잖아. 공급자 수가 증가하면 공급 곡선은 우측 이동하니까 결국 이렇게 이동할 거야. 그럼 새로운 균형점은 점점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자, 따라서 가에서 공급자 수가 증가하면 균형점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가 맞는 선택지야. 되지? 그럼 지은. 자, 가에서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한다? 여러분, 가에서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비 부담이 증가해서 공급이 감소해. 그럼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할 거라고, 그럼 새로운 균형점은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자, 따라서 균형점은 변하지 않는다가 틀린 거야. 디귿, 이제 나야. 자, 나에서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자, 디귿 선택지에 보니까 나에서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다고. 그럼 나에서, 자,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가 좌측 이동하겠지? 그 수요가 좌측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해. 그러면 가격만 하락하고 거래량에는 변화가 없는 거지. 자, 따라서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맞지? 왜냐면 판매 수입은 가격과 판매량, 이 사각형 면적이잖아. 그러면 계속 수요가 감소하면 판매 수입의 면적은 줄어들잖아. 그래서 디귿은 맞는 게 되는 거. 자, 리을. 나에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자, 리을 보면
나에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수요가 자, 증가하기 때문에 자,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서 이렇게 이동할 거라고 점점. 자, 그럼 어떤 특징이 생기겠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의 변화가 없는 거죠. 판매 수입은 증가하고. 그럼 균형점은 오른쪽 이동이 아니지. 균형점은 위로 이동하는 거야. 되니? 자, 따라서 78번 문제 정답은 기역과 디귿 2번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실제로 여러분이 직접 그려보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78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여러분 특히 79번 문제는 잉여 면적 구하는 건데, 자, 잉여 파트까지 공부가 끝난 친구들은 열심히 풀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계산 문제 어렵지가 않아. 실수만 안 하면 되니까 일단 79번도 단순 계산 문제라 여러분들한테 맡길게. 자, 그러면 자, 80번 문제 갑니다. 자, 그림은 x제 공급 곡선을 나타내 자, 현재 균형점을 2라고 합니다. 현재 균형점이 2야. 그럼 현재 균형점이 2라는 건 자, x제는 수요 법칙 따르니까 우하향하는 수요와 이렇게 만나서 현재 균형점이 2라는 거지.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지.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방법이 없어. 여기 나와 있는 기역, 그 다음에 니은, 그리고 디귿, 그리고 리을 각각 하나하나 해보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자, 기역부터 봐봐. 자, x제의 선호도가 감소하고, 그럼 x제의 선호도가 감소하면 선호 감소니까 일단 수요 감소죠. 두 번째, 생산 요소 투입량이 감소하면 당연히 생산 요소의 투입을 줄이면 자, 뭐도 감소할 수밖에 없냐면 공급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자, 그러면 현재 균형이 이렇게 존재하다가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면 자, 새로운 균형점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가격 변화는 불분명하지만 거래량은 무조건 감소하죠. 근데 기억에 뭐라고 그랬냐면 균형점은 A로 이동할 수 있다. 맞는 거지. 만약에 수요 감소폭과 공급 감소폭이 같다면 균형점은 A로 이동하여 가격 변화 없이 거래량만 감소하겠지. 되니? 자, 기억 맞고 지은. 자, 이번에는 X제 수요자 수가 증가해. 자, 소비자 수, 수요자 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자, 일단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여러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니까 자, 공급이 감소하는 거잖아. 그럼 현재 균형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새로운 균형은 이 안으로 이동해서 변동폭을 모르면 가격은 상승하지만 거래량의 변화가 없는 거지. 하지만 만약에 수요 증가폭과 공급 감소폭이 같으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의 변화가 없겠죠. 따라서 B로 이동할 수 있다가 맞는 거지. 수요 증가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같다면. 돼요? 자, 이번엔 디귿. 자, X제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자, 그러면 소득 증가, 수요 증가. 그 다음에 생산기술 향상이니까 공급 증가.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해서 새로운 균형점은 이 안으로 이동합니다. 돼요? 그런데 디귿에 C로 이동할 수 있다? 여러분, C로 이동하려면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 균형점의 이동이기 때문에 C로 이동하기 위해선 수요만 증가해야 돼. 수요만 증가. 근데 지금은 디귿에서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C로 이동이 안 되는 거야. 돼요? 자, 디귿 틀렸고. 자, 마지막 선택지 리을 보면 수요의 변화가 없고 공급자 수만 감소하면 잘 봐. 자, 현재 균형의 수요가 이렇게 만나서 수요의 변동이 없고 공급자 수만 감소하면 공급 감소니까 자, 수요 곡선상에서 균형점이 이쪽으로 이동할 거라고. 따라서 D로의 이동은 나타날 수가 없죠. D로의 이동이 나타나려면 자, 우하향한 수요가 만약에 D를 만날 때 공급만 증가해서 나타날 수는 있지. 그런데 리을 선택지는 공급자 수 감소니까 공급 감소야. 그러면 공급 감소하면 공급이 좌측 이동해서 D로 이동은 나타날 수가 없다. 돼요? 오케이. 자, 80번 문제 정답 1번.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81번 문제 갑니다. 자, 81번 보면 보자마자 떠올라야 돼. 가는 자, 무상재의 그래프가 됩니다. 우리 수능 개념의 선생님이
이게 3강이었나 한번 설명했었죠. 그래서 무상제 그래프는 어느 가격대에서나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어. 어느 가격대에서나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어. 즉 모든 가격대에서 항상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아서 무상제는 항상 초과 공급인 거야. 그럼 결국 초과 공급이라는 얘기는, 항상 초과 공급이라는 얘기는 인간의 욕구보다 자원의 존재량이 훨씬 더 많은 거잖아. 되죠? 그래서 무상제 그래프고요. 그런데 나는 무상제에서 수요가 증가하여 이 무상제가 뭐가 되는 경우? 경제제가 되는 경우. 그래서 선생님이 이 사례로 대표적으로 수능 개념 파트에서 수요 증가로 무상제가 경제제가 되는 경우로 모래를 설명했던 게 기억이 날 거야. 자, 그럼 기억. 가는 사용해도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재화다. 여러분 낚이면 안 돼. 무상제도 무상제도 사용 가치가 있다고. 그럼 무상제도 사용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인간한테 유용성이 있는 거지. 그럼 만족을 느끼지. 예전 과거의 깨끗한 물, 조선시대의 깨끗한 물, 공기, 그쵸? 햇빛,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무상제가 사용 가치 또는 유용성, 만족이 없다라고 단정을 지으면 안 돼. 단지 인간의 욕구보다 자원의 존재량이 훨씬 더 많을 뿐이야. 니은. 자, 가는 판매 가격이 너무 높아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틀렸죠? 여러분, 판매 가격이 너무 높아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자, 선생님이 수능 개념에서 우주여행 사례로 나타냈던 거, 공급, 수요,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제. 자, 수요 곡선의 가격은 최대 지불용이고 공급 곡선의 가격은 최소 요구 금액이라, 자, 이런 걸 선생님이 고가의 신약이나 우주여행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용의 금액 중에 제일 높은 놈은 여긴데 생산자들의 최소 요구 금액 중에 가장 낮은 놈이 여기지. 결국 소비자들의 최소 지불용의 금액이 생산자들의 최소 지불용의 금액이, 자, 소비자들의 최대, 더 정확히 표현할게요. 선생님 자꾸 헷갈리네. 다시, 생산자들의 최소 요구 금액이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용의 금액보다 높아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우주여행이나 고가의 신약 사례라고 그랬잖아요. 과거 우주여행이나 고가의 신약. 그래서 이거는 무상제가 아니라 경제제예요. 단지 시장 가격이 너무 높아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공급이 증가하거나 또는 수요가 증가해 서로 만나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때도 여전히 경제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래프가 거기 나와 있는 니은이고, 니은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요거 경제제다라는 거. 단지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여기까지 확인하면 돼. 자, 디귿. 나는 희소성이 있는 재화로 변화된 거. 맞지? 무상제에서 수요가 증가하여 경제제. 디귿 맞고요. 리을. 나는, 그치, 대가를 지불해야 소비할 수 있는 재화로 변화된 거지. 무상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하니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상제, 경제제와 우주여행과 고가의 신약 그래프 여기까지 꼭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81번은 디귿 리을에서 정답 5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82번 문제 한번 볼게요. 82번. 자, XY는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르고 X제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단서 때문에 문제 해석이 달라져. 상호 대칭이고, 자, X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Y제 공급은 변동이 없대.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X제 수요 공급 곡선은 상호 대칭이고요. Y제 공급은 변동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주어진 조건대로 한번 82번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X제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어. 그럼 X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니까, 자, X제 원자재 가격은 하락은 X제 생산비 부담 감소. 그럼 X제, 자, 공급 증가가 되는 거고, 자, X제를 선호하는 수요자가 증가했다. 그럼 X제 선호하는 수요자 증가하면 일단 우리가, 자, 수요 증가 요인이지.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했대요. 여러분, 그냥 만약에 변동폭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공급 증가, 수요 증가하면 가격 불분명, 거래량 증가지. 근데 가격이 하락했잖아. 거래량은 증가했고. 그 얘기는 뭐냐면
X제 공급의 증가폭이 Y제 수요의 증가폭보다 커야 됩니다. 공급 증가폭이 자 수요 증가폭보다 커야 되고 이에 따라 X와 대체관계에 있는 Y제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변화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대로 자 X제 가격이 뭐 했대? X제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단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X제 가격의 하락은 자 문제에서 대체관계 그럼 대체관계에 있는 Y제의 자 수요 감소 요인이 되는 거야. 돼요? 자 그럼 1번 X제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X제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자 만약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대칭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판매 수입 변화는 알 수가 없지만 대칭이기 때문에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가 아니라 판매 수입은 증가해요. 그려봐 한번. 대칭이 중요한 단서야. 대칭이기 때문에 판매 수입은 증가하고 자 그런데 우리는 옳은 거 고르는 거잖아. 그럼 2번 X제는 수요 변동폭이 공급의 변동폭보다 작다지. 자 3번 Y제 수요는 감소하죠. 증가나 틀렸고 4번 Y제 가격은 수요 감소하니까 하락하는 거지. 상승 틀렸고요. 마지막 5번 그럼 수요 감소하니까 Y제 거래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만약에 수능이나 내신에 나오면 정말 빠지기 쉬운 함정이야. 다시 X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대칭이란 단서가 있기 때문에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야. 근데 만약에 대칭이란 단서가 없으면 판매 수입 변화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한번 그려보는 게 여러분 공부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요 정도로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고 따지시면 됩니다. 대칭일 때는 이렇게 요런 변화가 생기면 오히려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6단원 문제풀이가 모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단원 문제풀이 이렇게 정리하고 자 여기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문제들은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같이 여러분이 풀어보셔야 되고 완벽하게 습득을 해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안 풀어준 문제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하다가 막혀도 바로 정답지 보려고 하지 말고 한번 계속 끙끙 고민해 보는 거야. 그러다가 빵 터지면 그렇게 시간이 약간 걸려도 그렇게 이해하고 스스로가 이해하는 자꾸 버릇을 들여야 실력이 쌓이고 고난도 문제 해결까지 가능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복습 철저히 부탁드릴게요. 자,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